자영업을 하는 분들에게 리뷰는 아주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만큼 매장마다 리뷰를 얻기 위한 다양한 고민을 하고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정작 버려진 리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은 매출과 직결되는 돈 되는 리뷰 만들기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매장을 운영 중이라면 리뷰는 필수 영역이죠. 영수증 리뷰, 예약자 리뷰, 블로그 리뷰, 어떤 리뷰든 발행되기 마련인데요. 어렵게 발생한 리뷰인데 효과 없이 사라지는 리뷰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매장을 가든 테이블 또는 계산대 앞에 영수증 리뷰 시 할인 또는 음료나 사이드 메뉴 제공이라는 스티커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받은 리뷰를 대표님들은 관리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하다못해 영수증 리뷰, 예약자 리뷰에 댓글을 달아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우리 매장에 리뷰를 달아주신 고객이라면 우리 매장에 좋은 감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고객들이 남긴 리뷰에 댓글을 달아주시는 대표님들이 정말 너무 없습니다. 고객분들은 잘 먹었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가는데 정작 매장에서는 또 오시라는 인사 한마디 안 하시는 거죠. 이렇게 대표님들의 매장에 달린 리뷰에 댓글을 다는 것부터가 돈 되는 리뷰 만들기의 시작입니다. 리뷰를 단 고객뿐 아니라 매장의 음식이나 평가는 어떤지 찾아보는 고객분들에게 대표님들이 리뷰에 댓글을 달아놓은 글이 보이게 될 거고 좋은 매장이라는 인식을 만들어주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매장에서는 댓글을 통해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수정하여 안내할 수도 있고 우리 매장의 장점을 어필해 줄 수도 있습니다. 어렵게 받은 리뷰 하나의 댓글을 통해 리뷰를 달아준 고객분들에게는 감사 인사를 남길 수 있고 우리 매장을 검색해보는 소중한 고객분에게는 추가 정보를 제공하므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오늘부터라도 예약자 리뷰, 영수증 리뷰에 달리는 글에 댓글을 달아보시는 겁니다. 돈 되는 리뷰는 이렇게 댓글 관리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블로그 리뷰는 어떨까요? 고객분들이 남기는 블로그 리뷰도 있지만 대다수의 매장에서는 체험단을 진행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대표님들께서 체험단을 진행하면서 키워드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실까요? 우리 매장이 신사동에 위치하고 있다면 신사동 맛집으로 요청 주시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신사동에 위치한 매장이니 대표 키워드인 신사동 맛집으로 정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블로그 글들이 과연 노출이 잘 될까요? 하나의 리뷰가 발행되었을 때 적은 검색량의 키워드라도 노출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험단 키워드는 검색량 1000건, 5000건 사이를 기준으로 잡는 게 가장 좋은데요. 물론 인플루언서나 지수 높은 체험단을 통해 더 높은 키워드가 노출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지기간이 짧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경쟁이 높은 키워드를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의미 없이 리뷰가 낭비가 되기도 하지만 노출이 되어도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큰 효과를 못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세부 키워드를 먼저 정해서 노출을 유도하고 세부 키워드의 노출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 점차 검색량이 높은 키워드를 제공하여 키워드를 확장해 나갈 것 같습니다. 또한 키워드의 조합을 통해서 우리 매장에 맞는 세부 키워드들을 만들어 나갈 것 같습니다. 지수가 좋은 블로거에게도 키워드를 줄 때 단순히 신사동 맛집으로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차 편한 신사동 맛집, 회식하기 좋은 신사동 맛집처럼 앞뒤에 키워드를 배치하여 우리 매장에 맞추어서 제공해드리면 좋습니다. 그래야 신사동 맛집에 노출이 되면 좋고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작은 검색량의 세부 키워드에라도 선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부 키워드에 노출이 된다면 한 달에 50건이나 100건의 검색이 이루어지는 작은 키워드라 하더라도 10개의 리뷰가 쌓였을 때 한 달에 500건에서 1000건의 검색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오랜 기간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메인 키워드로 발행되어 사라져버리는 리뷰보다 저는 작은 세부 키워드라도 노출을 하나씩 늘려가는 방향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키워드를 본문의 3회에서 5회 정도 반복하게 안내해 주셔서 노출 확률을 높여주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키워드가 아닌 해시태그는 어떨까요? 해시태그의 검색 영역은 태그 검색이나 최신 순에서 보여지기 때문에 지역 메인 키워드를 넣어주시는 게 좋고 메인 키워드를 포함하여 10개 정도는 잡아주시는 게 검색을 만들어내기에 좋습니다. 키워드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제목 키워드는 세부 키워드를 먼저 노출시킨 후에 점차 검색량이 많은 키워드로 확장해 나가는 방향이 유리합니다. 또한 제목 키워드는 예를 들어 회식, 신사동 맛집, 주차장 등의 단어의 조합을 통해서 회식하기 좋은 신사동 맛집 등의 단어 조합 형태로 잡는 것을 추천드리며 본문에 제목의 키워드를 3회에서 5회 정도 반복하여 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해시태그에는 메인 키워드를 꼭 포함하여 10개 정도의 키워드를 넣어준 것이 좋고요. 하나의 리뷰를 발행하더라도 돈 되는 리뷰로 만들고자 하신다면 작은 효과라도 반드시 만들어낼 수 있도록 키워드를 진행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자영업을 하고 있을 때는 제 업종이 상위 노출이 아주 치열한 업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인 키워드를 잡기 위해서 최저가 블로그를 10개 정도 운영하면서 치열하게 메인 키워드에서 경쟁을 했습니다. 효과도 당연히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지나서 가장 후회했던 점이 하나 있습니다. 메인 키워드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해나가는 동안 블로그 하나로 세부 키워드를 잡아나가던 곳이 더 편안하게 매출을 올리고 있었던 겁니다. 전체 매출로 따진다면 저희가 높았을지는 몰라도 인원에 따른 수익이나 관리 비용, 블로그 하나에서 발생하는 매출로 따졌을 때 저희보다 효율적인 매출과 순수익을
올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메인 키워드를 잡아야만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메인 키워드에 저희 매장이 올라가면 너무 뿌듯했죠. 그런데 정작 매출은 높고 순수익이 낮은 매장이었던 겁니다. 그 매출이 다 비용으로 나갔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돌아간다면 저는 메인 키워드가 아니라 세부 키워드를 잡아나가는데 무조건 집중하고 있을 겁니다. 메인 키워드에 집중하신 대표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는 점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체험단을 진행하고 계시 않은 곳이라면 아래 링크를 통해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를 통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